여러분, 이곳에 꽃이나 식물을 두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집이든 절대 재물적인 번영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가정들에서 화분을, 꽃을 이곳에 두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인이 놀랄 만큼의 번영을 이뤄낸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 왜 그동안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집안살림, 즉 가정 문제로 비난을 받았는지 고생을 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후자의 문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전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소나무가 있으면 또 보이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혹시 청와대에 방문을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청와대에는 거의 모든 곳, 어느 곳이든 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가며 바라보는 정면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전부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관 정면에도 우리 전통의 소나무인 황금송이 멋지게 심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한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오너들의 집 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나무가 멋지게 심어져 있지 않은 집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무는 고난을 이겨내고 멋지게 성장한다, 또 번영을 이뤄낸다 라고 하는 최고의 부목입니다. 네, 이 나무는 부를 만드는 나무라는 거예요. 네, 전에도 제가 한국의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의 오너가 태어나고 다닌 곳인 지수초등학교의 교목이 소나무이고, 또 이 마을에는 정말 좋은 소나무들이 멋지게 심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소나무가 잘 보이는 집은 무조건 좋은 집이고 또 번영할 집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모두 작은 소나무 분재를 한번 길러보세요. 분명 재물적인 번영이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 생화를 두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왕궁에서도 수락관 주변에는 절대 꽃이나 나무를 심지 않았으며, 그리고 수락관 주변에 풀을 뽑는 것이 수락관 나인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네, 이는 행여 생길 수 있는 벌레나 미생물로 인해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거의가 부엌이 실내에 있어 환기도 부족하고,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있으니 이곳에 꽃이나 화분이 있는 것은 정말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풍수적으로도 이 주방은 수행을 말하는 영역, 즉 집안의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이곳에 꽃이나 식물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것이라면 영향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또 생화가 아니라 조화라면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두시고 싶다면 주방 창가에 항상 올려두셔야지, 이것을 싱크대 위에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특히 화구 근처에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는 가능한 조화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주방과 같이 이곳 화장실은 수행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또 이 집안의 재물운이 얼마나 잘 살아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절대 모고행을 말하는 식물이 있어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하여 식물이라면 가능한 작은 것, 또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이곳에 큰 식물이나 화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 꼭 두고 싶으시다면 생화보다는 조화를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아주 작은 식물이라면 두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침실 안에는 생화를 두시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침실에 화분을 두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그러하지만, 이것은 침실을 좁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혼란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풍수의 대전제에 벗어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집이든 침실이 복잡하고 침실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절대 그 가정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꼭 식물을 침실에 두고 싶으시다면 작은 미니 식물 정도로 만족하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현관에 꽃이 있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관에 식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한 넓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분이나 식물이 좋을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현관이 너무 넓어 왠지 모르게 휑한 느낌이 난다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이나 좁은 느낌이 들면 이는 정말 나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웬만한 가정에는 현관에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식물을 두어 현관을 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창가에 식물을 두어 나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유일하게 꽃이나 식물이 있어 절대 그 어느 것도 나쁘지 않은 곳이 바로 창가입니다. 물론 베란다가 따로 있으신 가정이라면 이곳에 식물을 두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풍수적인 도움을 정말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가 없으시다면 창가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식물을 두신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네, 식물의 생육에도 좋고 이 성장하는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번영되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집안에 조금이라도 큰 식물이 있다면 무조건 이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TV나 냉장고 주변에는 절대 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 운이 살아날 집에는 무조건 제일 먼저 꽃이 잘 성장을 하고 또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TV 옆에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어도 잘 자라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 다른 곳에 두면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훨씬 더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가정에 뿜어내게 됩니다. 네, 스스로 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생명체라면 그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되이 만드는 최고의 풍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모든 것들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으시다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혼자만의 가정이 아닌 모든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 행복은 절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항상 가족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풍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면 집안 어디든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곳이며 또한 이곳에는 식물을 두셔도 풍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죽거나 시든 것은 모든 불행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안의 식물이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또 간혹 현관이나 거실에 둔 식물을 닦고 청소해주지 않아 먼지가 부옇게 앉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는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맞습니다. 책임 못 질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아예 기르지를 마세요. 그래야 최소한 식물로 인한 복은 몰라도 해는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